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개념의 이분법인데, 개념의 이분법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해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방법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개념이 아니라 제시문, 논술 제시문이 주어질 때 어때요? 비교 문제가 정말 많이 나거든. 제시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시문 A하고 제시문 B가 대조되는 방법을 익혀. 알겠지? 그래서 요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라는 거야. 개념의 대립상을 만들면서 읽는 거야. 그럼 제시문을 좀 더 잘 읽어낼 수가 있어, 쉽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제시문을 읽을 때 내가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면은 B하고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를 얘기하고 싶으면 정의롭지 못한 불의하고 관련된 걸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싶으면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되니? 이런 개념의 대립상을 이용해갖고 제시문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한번 개념의 대립상을 만들어 보자. 개인을 중시하면 개인하고 대립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보통 개인과 뭐가 대립되지? 보통 개인이라고 할 때. 근데 전체라고 일단 말을 잘 했는데, 전체라고 하는 말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른 게 또 있어요. 전체와 부분. 전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요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부분 그러고 요하고 전체 이런 대립 개념이 생겨요. 그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개인하고 이 전체에 해당되는 게 뭐야?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죠. 공동체가. 또는 사회가 되기도 하고. 그제? 또는 이제 개인과 국가의 대립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하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대립. 우리가 개인을 중시할 때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인의 특히 자유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를 중시하면은 이때는 뭘 중시할까? 공동체의 안정, 협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있어. 물론 자유하고 이것이 직접 대립되지는 않지만, 근데 너무 자유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이제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동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런 대립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요것을 중시하지만 이때는 여기다가 조인을 붙여서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요. 공동체주의. 네, 선생님 한번 문제를 내볼게.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가장 중시해.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중시할까 안 할까? 아니야. 중시해. 중시하는데 만약에 개인과 공동체가 충돌하게 되면은 뭐가 더 우선할까? 개인이 우선하는 거야. 우선적 가치를 뭐야?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중시할까 안 할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안 해? 해요. 얘네들도. 하는데 개인의 자유하고 공동체가 충돌하면은 뭘 더 우선시할까?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거야. 자, 보통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구별하는 것은 철학적인 구별이야. 철학적인 구별. 약간 다른 방식의 구별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구별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개인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 있어. 이거보다. 자유주의보다. 이 자유주의는 영어로는 리버럴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철학적 구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자유주의가 어떤 상위 개념으로 말하고, 자유주의 속에서도 자유주의 여러 갈래가 있거든. 그 하위 개념에 속하는 자유주의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개인을 좀 더가 아니라 더 많이 중시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자유지성주의가 돼. 자유지성주의가. 여러분들 생윤하는 사람들 로봇 노직 들어봤나? 이런 사람들 여기서는 리버테어리언이라고 해요. 리버테어리언이즘이라고 해.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기 하는 로봇 노직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인을 더 중시해갖고 어떻게 보냐면은 공동체나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 국가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 왜? 얘네들은 공동체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악이라고 해. 악은 악인데 개인이 가진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악은 악인데 어떤 악이라고 해요? 그것을 필요악이라고 하죠. 경제학계에서 선생님 철학적 구별을 하는데 경제학에서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것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거나 예전에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유주의가 요 자유지상주의에 해당돼. 철학적 구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는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악이야 공동체는 악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정부주의 그치?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나 이런 건 절대 악이 됩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중시하는데 여기서 개인을 얘네들도 존중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 이쪽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밀고 나가면 그럼 이제 전체주의가 나옵니다. 전체주의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전체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계를 보세요. 시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계 바늘 부분이죠? 시계 전체가 있지? 시계 바늘을 떼놓고 보면은 전체에서 분리시켜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쟤는 시계라는 전체 속에서 시간을 가리킬 때, 분을 가리킬 때만 저 분침은 시계 바늘은 또는 시각을 가리킬 때만 뭐가 있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전체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이 전체 속에서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지?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개인을 막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저기 우리 위에 있는 국가. 응? 휴전선 남아있는 애들. 걔네들 전체주의 국가잖아. 이해되니? 근데 보통 제시문을 보면은 요런 대립구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좀 쉽게 보여. 그러고 나서 일단 먼저 시작은 이분법으로 해. 그리고 제시문이 여러 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늘려가면서 보는 거야. 물론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몰라도 되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하는데 한쪽 극단으로 밀면은 이렇게 나오고 반대쪽 극단으로 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시작을 해. 일단은 무조건 그래 놓고서 확장될 여지가 있는가 절충되는 게 있는가는 차후에 판단을 하세요. 알겠지? 이게 이제 개념의 이분법으로 시작을 해서 개념을 확장시키는 방법이야. 자, 이분법적 개념들을 일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개인하고 공동체를 한번 보자. 하고 싶으면 하고, 페이지 넘겨서 대구 쪽을 보세요. 대구 쪽에 밑에 제시문 보자. 여기에서 나왔던 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한번 제시문 보겠습니다. 1. 여기서 개인 대 공동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존재라면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뭐가 나왔어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뭘 중시하겠어? 여기까지만 보면은 개인을 중시하는 게 자유를 중시한다 이런 게 됐죠. 그런 입장으로 통하는 거야. 근데 그러나 역접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거야?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개인이나 자유가 아닌 이거 대립되는 다른 것을 얘는 더 중시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서 개인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나오죠. 더불어 사는 거야.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공동체 생활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공동체가 나왔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쪽 개념에 한쪽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아놓고 다른 쪽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개념을 키워드들을 잡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공동체의 규범 또는 이익 사이에 긴장이 빚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남들과 함께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게 뭐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또한 개인의 묘지 크기도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의 산업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하게 제약될 수 있다.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제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게 아니야. 아니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지? 앉는 거 사이인데 이거보다 더 중시하는 게 있는 거야. 뭐예요? 공동체죠. 타인과의 관계. 자, 이렇게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정히 제약될 수 있으며 개인들의 욕망과 가치, 신념 등은 사회 속에서 표출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경계된 개인은 생각할 수 없듯이 개인 없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얘들이 여기에서 또 호도가 돼. 개인 없는 사회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한다. 개인을 중시하기는 하는데 개인을 더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충돌했을 때 이제까지 읽은 내용은 뭐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되지? 자, 즉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 발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 속에서 개인의 욕구나 가치관이 타인이 그것과 대립하거나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하기 나름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제약될 수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거야. 개인의 자유가 제약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니? 이런 방식이 이제 대립구도를 만들면서 이런 거야. 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성, 감성, 감각, 감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 대 이제 감성의 구도를 한번 가지고 읽어봅시다. 자, 연민은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연민이라는 게 나왔고 이것은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읽으세요. 분류해서.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자, 미개인한테는 어떻다?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아주 강렬하게 갖는데, 그러니까 미개인은 어떻다는 거야? 연민이라는 감정을 아주 강렬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연민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미약하게 나타나,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미개인하고 대립해서 문명인이 나왔죠. 문명인이 나옵니다. 이런 구도가 생기죠. 자, 그리고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그냥 넘겼는데 연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셋째 줄에서 다시 봐봐.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뭐 고통을 동일시하는 거죠. 고통의 동일시가 공통이 아니고 고통의 동일시가 이게 뭐다? 고통의 동일시, 이게 연민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의 동일시. 똑같게 하는 게 뭐야? 공감하는 거죠? 함께 느끼는 거. 고통의 공감이 연민이라는 감정이에요. 이걸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 거야? 개념. 그제?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이야. 이런 것은 답안을 쓸 때 꼭 써줘야 되는 말들이야.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깊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자연 상태에서 이 연민이 더 깊었대. 언제보다?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다. 이쪽 카테고리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자연 상태에 있는 미개인,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야? 이성, 문명 이런 게 작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성이다. 야, 이성 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이기심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연민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 안 나왔지만 이기심이 아닌 대립 개념만 들어가. 이기가 아니라 그렇지 이타가 되는 거죠. 이타가 되는 거예요. 이타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활용해 갖고서 대립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심을 강요하시는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어 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자, 미개인에게는 이런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런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의 본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감정인데 이거 어떻다? 본연의 감정이래. 자연 상태에서 느끼는 본연의 감정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는 감정이라는 얘기죠. 본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인 거야. 자, 근데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연의 감정, 자연스러운 감정 다 여기서 가죠. 자,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 A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종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다. 자기 애를 넣어봐.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애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겠지. 이 이기적이 강화가 되면 타인을 해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위를 조절해준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타인을 도와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종 전체가 보존돼요. 얘는 종 전체의 보존에 기여를 합니다. 전체 보존에 기여를 하는 감정이야. 자, 그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은 연민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연민이 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주며 이때 아무도 연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남을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타죠. 타인 돕는 거. 그지? 타인을 돕는 거야. 이타는 뭐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 타인을 도와서 이롭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동일한 개념, 바로 대립되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를 만들면서 이해하면은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가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 준다고 했어요. 대신하니까 연민이 이쪽에 있다면 법, 도덕, 미덕은 어디에 있어? 이쪽에 있는 거죠. 그지? 사회 속에 있는 거야. 문명 속에 있는 거고. 이런 이때 아무도 연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장한 미개인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어렵게 획득한 식량을 강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연민이다. 도와주는 거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건 뭐야? 이성에 부합하는 거죠. 이치에 부합하는 거고 이성에 부합하는 거야. 요게 해당되는 말이죠. 여기는 합리성이야. 합리성. 얘는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자,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 이 제시문에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 제시문에서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지. 이게 근데 왜 합리적일까?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이거 뭐야? 계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지.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반추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내가 쟤를 때릴까? 때려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 아프겠지. 남이 나를 때리면 어때요? 싫지. 그러니까 쟤도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난 때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추론을 한단 말이야. 이건 이성적인 거죠. 그지? 이성이 영어로 뭐야? reason이죠. 추론이 영어로 뭐야? reasoning이죠. 그지? 이성이 작동하는 게 작동해서 하는 것이 그게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이것은 숭고한 정의의 원리 대신에 정의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 정의도 이쪽 칸에. 정의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 대신에 그다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유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또 다른 원리인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만들어라. 그래서 네 행복을 이룩해라. 이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 연민이다. 자, 왜 타인의 불행을 적게 하게 될까? 이 연민을 가지면 그 개념적으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개념에서 아까 연민의 뜻이 뭐였어? 연민의 뜻이 고통을 공감하지.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재원이가 아파, 배고파서 막 얼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재원이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 지금 학원에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대방의 불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 고통도 사라진단 말이야. 자, 연민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 연민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본래 선하다는 거. 본성이 어떻다? 본성이 선하다. 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눠서 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얘의 대립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럼 제시문이 더 잘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논리적 관계를 따져야 돼. 지금 선생님이 아까 타인의 불행을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연민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했죠. 그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네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자, 요컨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이 그러는 교묘한 논리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논리가 로직이잖아. 로직이 어디서 나온 말이야? 히라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로고스가 뭔데? 말, 이성 이런 뜻이야. 자, 교묘한 논리에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감명 속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는 그 부류 사람들이 덕택일지는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쪽에 있죠. 문명. 그지? 이성을 통해서 변증수를 이용하고 삼파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덕택일 수 있는데 인류의 생존에 개인들의 추론은 이쪽이죠. 이거에 달렸다면은 종으로서 인간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추론하는 거. 이성에만 달려 있었다면.
왜? 이성은 뭐하니까? 이심을 강화시키니까. 이해되지?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재심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